네, 저희 이제 생방송 일요 토론은 지난 11월과 12월 이 촛불 집회 생중계를 겸한 이 특집 토론 형식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옮겨 방송이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일요일 아침 9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새해 첫 회 생방송 일요 토론의 문을 열어줄 네 분의 특별한 패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는 이제 앞서 보셨지만 이제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열망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공정사회, 공정한 대한민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패널 네 분의 어떤 생각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규재 주필님의 공정사회에 대한 키워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특권을 만들어내고 불공정한 데가 되게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세 분들이 저렇게 공정을 외치고 있으니 딱하군요. 저는 법치와 자유를 공정의 기본 가치라고 봅니다.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는 공유라 그랬는데요. 공유라는 말 속에는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무슨 그런 뜻이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신뢰라고 하셨는데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공정의 결과이지 신뢰가 있어야 공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를 만들어내고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법치와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노회찬 의원께서는 이게 나라냐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나라냐는 노래 가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노래 가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작사된 것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만일 잘 아신다면 그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야말로 불공정을 만들어내고 특권을 만들어내는데 놀랍게도 정치권에 계신 세 분은 공정에 대해서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Justice as fairness로 기본적으로 공정이 정의가 됩니다. 원래. 공정한 절차라야 정의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내려면 정의에 대해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로버트 노지 같은 자유주의자도 있고 무슨 마이클 샌델 같은 아주 좌파도 있고 또는 비교적 중간 좌파 정도로 존 롤스의 정의론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신뢰나 공유라는 것은 결과이지 그 공정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은 다릅니다. 공정이 되려 그러면 법치가 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사회가 공정해지는 것이죠. 네. 그걸 지금 자꾸 우리는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키워드 제시부터 이제 네 분 사이에 치열한 논리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남경필 지사님, 이제 공유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셨는데 정규재 주필께서 약간 좀 반박을 하셨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남의 것을 뺏는 게 공유냐? 전혀 아니죠. 네. 오히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사법 권력도 검찰에 집중돼 있죠. 이 경제 권력은 일부 재벌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집중된 권력이 남의 것을 뺏어온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노력한 것 이상으로 뺏어온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치 못하다고 하는 데에 중심에 있는 것이고요. 이 잘못된 편중된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뺏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져갈 만큼의 몫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냐. 바로 권력은 아마 이제 예를 들면 개헌이라든지 정치 입법이 될 테고요. 사법은 아마 검찰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 안에서 제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검찰의 권력을 좀 분산시킬 거냐. 이 경제권력부의 집중은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법안이라든지 자유는 저는 자유경쟁은 우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경쟁 속에서 잘못된 집중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누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어떤 봅니다. 집중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것이 결국 집중의 문제 경제적 아닙니까? 집중을 얘기해 보시죠. 어떤 집중이죠?
뭐 그걸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아직도 집중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경제 상식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강단의 교수들까지 거짓말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게 급여 소득자 사이에 1분위, 10분위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고 걱정하는 주장들이 책으로도 나오고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의미하실 텐데 여기 우리 5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5명이 예를 들어 정규제가 1분위 제일 소득이 작고 우리 노원님이 제일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5명이 있는데 한 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6명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 일자리 들어온 사람 당연히 급여가 낮죠. 그러면 노원님하고 이 새로 들어온 일자리의 격차는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마치 원래 1분이었던 사람이 가난해진 것처럼 속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거짓말이라고 명색대학 교수가 그래서 되겠느냐고 했더니 좀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모 교수가 나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면서 온 국민들을 마치 우리 사회가 개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말 책을 쓰죠. 지금 그런 겁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일요일 공정을 외치면 그 뒤에 주사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사파란 얘기 안 했는데요. 그 얘기.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작곡자가 늘 아시면 그 얘기를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주사파라고 자백을 하시는군요. 지금 얘기하신 아니 이게 지금, 나라냐라는 구호가 먼저 나왔고 그것이 노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얘기는 조금 두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통계입니다. 그게 지금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94년에 비해서 쭉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통계가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닙니다. 그 통계청에서 낸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통계청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완전히 언론들이 거짓말로 쓴 겁니다. 아니 언론에 계시면서 자꾸만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있어서 죄송한데 94년부터 20년 동안 떨어진 게 아니고요. 94년도부터 2006년까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아주 플랫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들이 쓸 때 94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2006년, 제가 마지막 통계는 2006년차하고 비교한 겁니다. 아니, 그 통계를 다 돌아가셔서 아마 비서감을 잘못 정리해 주신 모양인데. 제가 직접 정리한 겁니다. 새로 하십시오. 예. 거기 보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네. 통계를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니, 지금 들어보세요.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잠깐만요. 나온 분하고 같은 얘기하고 2006년부터 노 의원님하고 아닙니다. 이거 통계를 정규필립 잡아야 됩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오히려 중간층과 상층부가 조금 늘어났다는 게 실제 통계예요. 아니 뭐 그런데 그 얘기는 다 밝혀보면 다 네, 그거는 정규필립. 자, 우리 김부겸 감의원님 하지 마세요. 중간에 좀 말씀 좀 하시죠. 정규필립. 네. 지금 아니, 아까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한국의 불평등에 관해서 연구해온 학자들이 많습니다만은 동국대학의 김낙년 교수가 한 2년에 거쳐서 소득하고 자산에 대해서 한국에 한 3,1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통계를 보셨잖아요. 상위 10%가 소득의 48%를 가져가고 문제는 하위 50%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지금 6% 내외가 안 된다. 그다음에 자산은 상위 10%가 66%를 가지고 있고 하위 50%가 2% 정도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 격차를 메꿀 방법이 없으니 국가가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김낙년 교수의 연구 논문에는 앞부분이 있지만 뒷부분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런 형태의 말하자면 부의 집중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아요. 세상이 다 아는데 또 그 부의 집중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거악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뒷단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하고는 김낙년 교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적당히 얼버무려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법치와 자유라는 어떤 그 말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법치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힘있고 빽 있는 친구들은 법 안 지키되 특권과 반칙을 하되라는 그 불신. 그다음에 그 자유라는 게 나는 세상에 태어났더니 이미 나에겐 주어진 조건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데 있어서의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게 뭔가라는 걸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도 기회를 다오. 제대로 한번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치나 자유라는 그 말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시비 걸 생각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이 단어가 주는 어떤 그런 불일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 그럼 정주필 또 다음 토론을 네, 하시죠. 남경필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아니요, 저는 정말 상대방을 좀 인정할 줄 아는 정치, 사회, 토론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남의 얘기가 사기다, 거짓말이다, 네 얘기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무슨 사기를 한다, 무슨 극단적인 용어를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 계신 분이 사기했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누구 의견도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나하고 다른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다를 뿐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주관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는 저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 바로 자유와 법치로 가는 길입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이제 공유는 아니죠. 공유는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공유이죠. 아니, 공유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그건 공유 경제의 한 체제이고요. 예. 플랫폼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럼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경기도지사 자리를 누구하고 공유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부지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공유하고 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지사하고 권력을 공유합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대통령 자리를 공유하시겠어요? 공유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연정과 협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혼자서 다 하다가 그거를 최순실한테 주다 보니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은 공유하고 이 검증을 받아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권력은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공유를 하게 되면은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불명료해져요. 그 책임도 그래서- 나누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는 아닙니다. 겁니다. 그렇지 그게.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권력은 경기도에서 그 하고 책임에 있는 따라서 엄격하게 하는 것이지 적당하게 얼버무릴 것이 아니죠.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이건 공유와 투명성 이걸로 해결을 해야죠. 무조건 한 사람이 다 움켜쥐고 내가 카리스마로 가겠다. 이런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제 정치인들에게 물어보죠. 네, 잠깐만요. 권력을 공유하실 공유 겁니다. 가지고 싸우니까 탤런트 공유 씨가 아침에 이 토론 보시다가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권력을 공유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아니죠.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지금 의미하는 말씀대로 것이지. 하면 국회의원도 한 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한 명 있으면 되는 그것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나라냐라고 좋죠. 사람들이 묻는데 이게 대통령은 한 나라냐라고 명이고 답하는 건 국회의원은 여러 똑같은 거예요. 명입니다. 네. 대통령은 한 명이고 국회의원은 여러 명이에요. 그거는 조직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택되지만 고도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되고요.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의 범위는 대통령이 지고 있는 책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자, 다 원리가 다른 정치 안 겁니다. 하시는 잠깐만요. 분들 저희가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좀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정치학회하고 했는데 한국 사회 공정성 수준이 낮다라는 데 대한 국민응답이 76.2%로 나왔습니다. 중간 정도다라고 하는 게 19.3%. 국민 대다수는 뭔가 하여튼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성 수준이 낮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기재 의원님,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정말 이제 인기 진행자시잖아요. 이런 통계 자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주관적 평가는 굉장히 나쁘게 나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네. 종류의 평가를 물어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신감이 없고 실망하고 분노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관적 평가는 세계적으로 거의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 평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부패했느냐고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부패했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돈을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돈 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 갭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정치학계 교수들이 공정과 관련해서 저런 주관적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웃기는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이거는 국민 만들어내는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그러니까 네. 정치학계가 그런 국민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참
웃긴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문제는 방법입니다. 우리 노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나 김부겸 의원은 두 분은 그래도 정치계에서 깨끗하신 분들이죠. 근데 사실은 두 분이 얘기하는 그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정하게 되느냐? 지금 뭐 학교 입특례법 정유라 얘기 이런 거 했습니다만은 체육 특기생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원래가 지금도 그래왔고 우리 국민들은 금메달 따면 환호하지만 대부분의 금메달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때까지 모른 척하고 갑자기 무슨 정유라 사건이 튀어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약간의 잘못된 생각들인데 문제는 방법론이죠. 그러면은 애들이 졸업하고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졸업하면 정말 손에 뭔가 직업을 질 수 있고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방법론이 문제잖아요. 맨날 개탄만 하고 있습니다. 맨날 개탄만 하면서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보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국회에서 모든 직업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발전법 다 차단하고 있어요. 내수 진작에 관한 수도 없이 많은 법안들 국회에서 모조리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촛불 얘기했습니다만 촛불 와중에 김영란법 설설설설 없어진 거거든요. 아까 남 지사님 좋은 얘기 하셔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엉터리가 개혁돼야 될 곳이 어디였느냐. 국회, 그다음 언론, 검찰, 노조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 4대 세력이 연합해서 대통령을 타도해버렸어요. 대통령을 탄핵한 건 누구냐. 언론이 계속 과장보도로 엄청나게 부풀리고 검찰은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아까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를 해댔겠죠. 정유라 같은 애는 지금 적색수배입니다. 무슨 빈라덴입니까? 근데 무소불위의 엄청난 법을 가지고 폭력처럼 휘두르고 있어요. 그 언론들, 노조 판 깔았죠. 이번에 촛불시에 돈까지 다 댔죠. 이렇게 해서 국회, 언론, 노조, 검찰이 대통령을 탄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는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거는 공정사회로 가기는 멀었다. 왜? 개혁되어야 할 세력들이 오히려 지금 전부 승리자가 되었거든요. 이거는 안 되겠다고. 네, 정유필 의원님, 최근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제 대기업 집단, 이른바 재벌들과의 이제 정경유착 문제, 이런 것도 좀 불거졌고, 그래서 또 과거에 보면은 이제 법인세 인상 문제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초점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한번 짚어볼까요? 예, 공정성과 관련해서 이제 공정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이제 많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뭔가면은 우리 사회에서 격차가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소득 격차 이렇게 사회적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 보면 이런 격차를 갖다가 반칙으로 확대시키는 여러 지점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정경유착이고요. 저는 기업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찬성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세금 가지고 국민 복리를 향상시키면 더더욱 좋은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돈 좀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등 세금 좀 많이 내야 되고요. 그 세금이 또 정교하게 예산으로 편성되고 또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기업이 번 돈을 갖다가 세금 인상하는 것은 반대하면서 뒷돈으로다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준 돈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겐 특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번에 대통령 때문에 또는 최순실 씨 때문에 돈을 억지로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뇌물을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정경련이 작년 8월 31일 날 요구했던 소위 말하는 노동개혁 5대 과제. 그 5대 과제가 어떤 겁니까? 대통령은 쉬운 해고를 갖다가 막겠다. 이제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가 당선된 사람인데 지금 그 5대 노동개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 파견 근로제 확대,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고 기업 쪽에게는 유리한 이런 걸 갖다가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한 작년 10월 27일, 2015년 10월 27일 날 그걸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경련의 5대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얘기했는데 그날이 바로 미르재단 힘판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재벌들이 뒷돈대고 그 재벌들의 또 다른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정경유착이 강화되었고 그 피해자는 누구냐? 바로 수많은 어떤 이 월급쟁이들이 그 피해자가 사실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개혁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추진한다고 왜 했잖아요. 피해자가 온 국민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미 그것이 집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운해고가 어디에 그 조항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양대 지침에서 저성과자들 갖다가 시운해고 체육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꿔서 시운해고 하도록 아니 합니다. 저성과자를 그러면 성과가 없이 근데 신문도 안 보십니까? 그 신문에 다 난 부분들이에요. 아니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지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젊은 애들이 일자리 맡고 있는 거는 말하자면 노원님 같은 분들이 그런 법들을 맡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보세요. 그러면 젊은 저기- 애들 일자리 지금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젊은 애들 지금 청년 실업이 로켓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언제부터 젊은 애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 아니 지금 일자리 그럼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일자리 빼앗아야 젊은 사람들 일자리 생깁니까? 정말 분노를 느끼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정년만 60세로 연장시켜 놨죠.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젊은 애들 일자리가 있습니까? 정년 60세 연장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두 분 다 책임지셔야죠. 두 분 책임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그 표결할 때 뭐 하셨어요? 아니 그 연장을 누가 연장시켰습니까? 국회에서 연장.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나서서 연장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정부와 국회, 정부와 국회 노동조합에서 다 요구해가지고 정년이 정부와 연장됐습니까? 국회 다 똑같습니다. 정부와 국회 다 근데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실을 근데 왜곡하면 안 아닙니다. 되는 둘 중에 거고요. 하나죠. 원래 정년 연장하고 60세로 그래서 지금- 임금 피크제로 하기로 했던 거를 임금 피크제는 빼고 정년 연장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결론이 뭡니까? 정경유착 하자는 겁니까? 정경유착 강화하자는 겁니까? 아니, 무슨 정경유착이에요? 지금 정경유착 때문에 온 국민을 전하는데 정경유착을 없애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봤지만은 정경유착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벌들이 돈을 대고 그 대가로다가 그런 특혜와 특권을 갖다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없애야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돈을 벌었으면 우리나라 왜 자꾸 뒷돈을 내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법인들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으로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고요. 그건 거짓말하는 건 다 드러났고요. 어떤 거짓말이에요? 예, 지금 법인세 실효세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7이죠. 그리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니, 법인세로 낸 돈의 약 3분의 1을 갖다가 국고로 다른 여러 명목으로 보조를 받고 있어요. 실제 세금 얼마 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실효세율 16%를 하니까 저는 참 안심합니다. 그래도 통계를 보셨구나. 17 최저한세율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은 어디서 오느냐? 뒷돈을 빼돌려서 안 낸 거냐, 특혜를 받아서 안 낸 거냐 아닙니다. 해외 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차이들이 나는 거죠. 경제성장률보다 노동소득이 경제성장률보다 못 따라가는 이유도 그런 거고 해외 납부세액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뒷돈 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오르는 자체가 사실 아닌 것을 얼버무려가 정주필님. 오늘 우리가 지금 세금 논쟁하러 나온 거면 그 논쟁을 하죠. 그러나 지금 세금 논쟁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좀 집중해서 자, 정치권이 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아까 우리 조금 정주필님 말씀 집중을 중에 해주십시오. 제가 네. 하나 유감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촛불이 마치 무슨 몇몇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탄핵을 했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세력도 아니고요.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고 마치 뭐 몇몇 세력들이 연대해서 탄핵을 한 게 아니고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했느냐 아니느냐 하는 것은 제 말씀을 좀 비밀에 들어주십시오. 속하는 겁니다. 전 투표 안 했습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찬성했고요. 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마치 이게 몇몇 세력들이 연대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대통령이 정말 헌법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죠. 네.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잠시 했죠. 국회의원들인데요. 토론이 이게 뜨거워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토론하시면서 좀 말을 중간에 이제 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는 있는데 반박도 하시고 아니 이제 사실과 사실 아닌 조금 거를 질서 있게 해주시기를 좀 안 됩니다. 부탁을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 규탄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도 사실인 것과 자기의 의견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치 세금을 안 내고 딴짓 한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평창올림픽만 해도 보십시다.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평창올림픽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재벌 돈 뜯어가지고 간 거예요. 재벌 돈 뜯은 겁니다. 네. 프로 스포츠들 전부 어떻게 합니까? 재벌 돈 뜯어가지고 강제로 합니다. 정주필님. 네. 사실 이제 세월호 사건이 천일 됐는데 왜 이 사건이
그 수많은 어떤 희생자가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왜 1000년, 3년 넘게 이게 자꾸 거론이 되느냐. 저는 여기에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사실 배가 물에 빠졌으면 위기 상황인데 나라도 위기 상황이 우리 IMF 때처럼 위기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약자부터 우선 구하느냐 강자부터 살려내느냐 크게 두 차이가 있습니다. 타이타닉 배 같은 경우에는 침몰했을 때 노약자 여성부터 먼저 구했는데 왜 세월호에서는 선장, 갑판장 이런 사람부터 먼저 빠져나왔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도 보면은 거의 세월호 방식으로 강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또는 강자에게 더 특혜와 특권을 더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고 이게 공정하냐, 이게 나라냐.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최순실 게이트는 초유의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특권까지도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어느 세력이 연합하든 간에 약자를 우선시 배려해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까 공정한 어떤 게임의 룰을 작동시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선거 때에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파퓰리즘식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온갖 좋은 공약 다 남발하고 대부분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자를 갖다가 더 많이 배려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각 당의 정책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 세력이 이제 좀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기득권을 많이 대변해왔던 세력들은 이제 좀 뒤로 빠지고 새롭게 이제 진정으로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많아질 때 국민들도 국회도 신뢰하고 정치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세월호 얘기를 하시고 노원께서는 아직도 배지를 달고 계신데요. 그 국회의원이 배지를 달고 계시면 세월호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슬픔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가 성숙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그 사회가 슬픔이나 비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연안해운에 관한 여러 가지 검사에 관한 법은 부결되었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부결시켰습니다. 그때 노 의원님께서 부결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누구 한 사람 책임지기고 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연평해전 났을 때 일본에 축구 보러 가셨거든요. 그렇다고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지금 우리 남지사 케이스 얘기하신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애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 사회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국회와 우리 정부가 해온 거 보세요. 게임 산업 완전히 바보 만들었죠. 단통법 만들어서 통신회사들에게만 엄청난 돈을 갖다 앵겨주고 다 국회가 한 겁니다. 서비스 발전법 다 틀어막았죠.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유통혁신 다 틀어막았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형태의 기업 투자하는 거 다 틀어막았습니다. 경기도 지사 계시지만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말도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 틀어막은 게 어디냐? 일자리를 다 틀어막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회인 겁니다. 이 사회는 역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네. 역동적으로 돌아가야 무슨 저소득층이 돈 벌 기회도 있고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개혁법은 다 국회에서 다 틀어막았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오뚜기 그 돌아가신 회장께서 3천억 정도를 이제 상속하면서 그 결국 자식이 1,500억을 세금으로 상속세로 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어찌 보면 대단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뭐 법을 지킨 것밖에 아무 일도 아니지만은 다들 놀래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잘 없었으니까.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지금 재산이 10조 원 가까이 되지만은 그분 이제까지 상속세 이름으로 낸 돈이 16억밖에 안 됩니다. 3천억밖에 없는 사람이 1,500을 내고 있는데 상속세 16억 낸 사람은 뭐냐 이거죠.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관에다가 로비하고 정경유착하고 이래 왔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주지 않는 그런 법 개정이라거나 정책 추진을 갖다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강단 있는 지도자가 이번에는 나타나야 된다.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당이 좀 다르더라도 힘을 합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규재 주필님도 어떤 리더십이 이상한 토론을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높습니다. 아시죠? 우리 국회는 정말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뭐 징벌 해라, 뭐 세금을 더 때리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대기업의 경우에는 50%입니다. 상속세가 50%고 대기업의 경영권이 있는 주식이 되면 30%의 서택스가 붙어서 65%입니다.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높고 이 상속세를 내고 나면 회사는 고스란히 뺏기게 됩니다. 국가에 헌납하는 거예요. 65%를 떼가지고 국가에 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헌납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네. 복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스웨덴 같은 데는 상속세 제로입니다. 덴마크도 제로고 제로인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필님.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많고 그런 리더십에 문제는 나중에 대해서 한번 저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 토론거리를 리더십 자꾸 관련해서. 네. 검증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네. 제가 할 수 새로운 없는 리더십 말씀을 관련해서 좀 리더십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 네. 드리면 투표함에서 국부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대통령이라야 됩니다. 네. 학생이 성적이 좋아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듯이 국민들이 잘 살려면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보면 전부 나눠줄게, 복지 줄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든요. 일 안 해도 국부가 나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일을 하고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다이나믹하게 많이 만들어내고 지금 수없이 많은 규제로 지금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 거 좀 걷어내고 그럴 수 있는 리더십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전부 거짓말만.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전부 하겠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자기가 합니까? 네. 국부가 투표하면서 국부가 나옵니까? 아니죠. 국민들이 땀과 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지. 네. 지금 남 지사께서는 협의, 공유 이런 말은 물론 네, 하도 네. 안 되니까 그렇게 네, 네. 얘기하시겠습니다만은 네. 자, 여러 사람이 간다고 되는 그러면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